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25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하나 같이 보실까요? 네, 우리가 흔히 부울경이라고 부르는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단체장입니다. 세 명 다 민주당 출신이죠. 네, 왼쪽부터 경남 도지사 김경수, 그리고 가운데는 그저께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입니다. 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입니다. 네, 보시면 세 명 다 단체장이라는 공통점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더 생겼습니다. 다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저 사진은 2018년 10월 10일에 있었던 행사 사진입니다. 광역단체장 취임 100일 맞이 합동 토크 콘서트 자리였습니다. 주제도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100일간의 변화, 없었던 길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저런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 자, 여기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산, 울산, 경남, 즉 부울경은 처음부터 뿌리가 하나인 이러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울 수도권 못지않는 그러한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다짐을 하는 아주 거창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정말 부울경은 하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란히 범죄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을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 저 모임 이후에도 저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벌인 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TK 지역과 이 PK 지역 사이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공항 문제, 사실 프랑스였나요? 해외 컨설팅사로부터 컨설팅까지 받아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 매듭 지어졌던 이 신공항 문제를 저 세 명이 다시 들고 나왔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의 그 결론을 다 없던 것으로 해버리고 영남권 새로운 지역에 신공항을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 세 명 중에 가장 연장자인 72세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특별히 업무 관련성도 없는 20대 여직원을 따로 호출해서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사퇴의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장에서 오거돈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 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글쎄요, 뭔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듯한 이러한 표현들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굉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신의 강제 추행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20대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외에 필요한 신체 접촉이 대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억지스러운 표현이죠. 뭔가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재판에 대비해서 굉장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피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 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게 추행인지는 모르고 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향후에 있을 이러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경중을 떠나, 글쎄요, 강제 추행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표현에 담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이뿐 아니라 경찰은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계속 내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시장은 이렇게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부산시장 네, 마찬가지죠. 잘 아시다시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계속 도지사직을 이렇게 수행해 왔는데 현재 2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심을 맡은 재판부가 글쎄요, 어떻게든 유죄가 아닌 무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참 애쓰면서 찾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글쎄요,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송철호 울산시장은 8전 9기 끝에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있었던 울산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송철호 씨는 당선이 되기 전에 시장에도 나오고 국회의원으로도 나와서 이 울산 지역 선거에서만 8번 내리 패배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2018년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만들어주고 또 공약에 들어가는 그 예산안 지원도 약속을 해주고 또 라이벌이었던 상대 진영의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경찰을 통해서 네, 수사를 받게 하고 그래서 청와대가 만들어준 이런 시장 자리였죠. 네, 그래서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월에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 부울경 단체장들이 나란히 아주 파렴치한 범죄에 엮여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이 부산 경남 지역 시민들에게 굉장한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죠. 이번 총선에서는 네, PK 지역 정말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은 부산에서 3석을 얻었습니다. 또 경남 지역에서도 3석을 얻었고 울산에서 1석을 건졌습니다. 또 전체 득표율을 보면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43.9%를 득표했습니다. 여기서 미래통합당은 52.9%였습니다. 10%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9.1%, 미래통합당 49.7%였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네, 득표율이 민주당이 37.5%,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53.3%였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이들의 정말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어서 이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게 된다면 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게 이 지역에 대한 예의죠. 네, 홍준표 의원은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거돈 부산시장은 사퇴,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PK 3인방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희정, 민병두 두 사람도 미투 사건으로 복역 중이거나 정계에서 퇴출됐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였던 분은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왜 좌파 진영에서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그들 스스로 자문해 보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으로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참 조용하다, 유감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이 3명 외에도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전형적인 탐관오리다라고 지적받았던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그리고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전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인데, 네, 아주 부울경의 수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들 단체장들에 대해서 60%에 가까운 이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보내줬었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들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또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